네, 예산안 심사기일을 나흘 앞두고 여야가 국회목 증액 예산으로 3조 원가량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짬짬이 예산이 올해도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영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3조 원을 놓고 여야가 짬짬이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종 민원성 예산을 포함해 모두 15조 원이나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한 376조 원에서 감액 규모를 따진 뒤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액 규모가 4조 원가량으로 추산되자 증액 규모도 3조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예결소위위원들은 기재부 측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 쪽지 예산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이 없다면서도 챙겨준 쌈짓돈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자, 조금 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진당의 비밀교육 자료를 공개했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체 사상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자료라면서 공개했는데요. 하 의원은 이 자료가 통진당 내 아로 조직의 하부 조직인 활동가 조직을 위한 내부 비밀 교육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자료에서 거론된 통진당의 기초 이념인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우리 사상이라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과 이론과 내용이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자료 상당 부분이 북한의 주체사상 노동당 강령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통진당이 민족해방을 위한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하부 조직에 교육시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내부 교육자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정당 예산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들 네컷 시사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나대로 선생의 이용화백,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연광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수진 동아일보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그 자료 공개한 것도 저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봤는데요. 자, 허백님, 오늘 먼저 만화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보시죠. 예, 오늘은 지금 통진당 사건도 있고,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네. 김상률 수석이 네. 북핵은 약소국의 무기다. 이런 통진당이나 할 수 있는. 그 저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책에다가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별로 문제 없다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퇴하고 버티면은 또 가야지 그럽니다. 나대로 부인이 예, 부인이.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가서 통진당은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 개인이니까 해임 심판 청구하러 헌재에 가는 겁니다. 그 헌재도 지금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고 네. 또 우리 재판관 9명이 의견을 낼 테니까 짝수가 아니니까 아마 분명히 해산이 되든지 네. 안 되든지 또 이 김수석도 해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마 그런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지금 헌재가 바빠질 이유. 예. 이렇게 촌철살인을 또 보여주셨는데, 자, 어떻게, 김상률 수석 그 책에 쓴 그 표현, 그게 교육문화수석으로 일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중의 여론을 일단 보면 네. 상당히 안 좋다. 왜냐하면은 이제 직책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네.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일하는 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게 이 국민들에게 네.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이게 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교조나 이 통진당 노선과 똑같은 이거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게 핵무기를 왜 북한이 가져야 하는 논리를 네. 북한 측 입장과 동일하게 썼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네. 이거를 무슨 표현이 잘못돼서 좀 국민한테 죄송하다 네.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현재 한반도에 현재 오늘날 이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 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골마 터지는 네. 가장 뿌리에는 핵 문제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전략적인 대로 북한과 상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핵문제는 자유조치입니다. 이 자유조치는 누구냐?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자유조치입니다. 이게 또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예.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럽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계신다면 저는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내릴까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대학 교수라는 분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인식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네.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면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면 핵무기를 손에 들고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저는 뭐 비장의 무기라는데 비장의 무기가 아니고 자살의 무기인 것입니다. 자기 죽을 수밖에. 왜 그러냐? 비장의 제가 무기가 아니라 자살의 무기. 유엔 북한 체제가 죽기 위한 자살의 무기인 것이 이게 어떻게 체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유엔 안보리가 핵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 다녀봤습니다. 파키스탄, 네. 이라크는 제가 2번 갔다 왔고 최근에는 네. 뭐 이란, 북한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지금 거의 도탄 상태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평양에는 지금 유엔의 뭐 세계 식량 계획을 해서 6개 상주기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의 제재와 우리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1995년부터 20년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한 어린이들은 2대에 걸쳐서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지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키 150cm에 IQ 90에 인종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게 무슨 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도 대통령이 참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미국과도 북핵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분이 참모로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수와 청와대 수석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 그것도 좀 잘 지켜보고 또 여론도 청와대가 잘 파악해서 어떤 좋은 결단을 내렸으면 근데,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은 자위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교문수석을 하든지 네. 무슨 다른 뭐를 남북관계 무슨 자리에 가는 게 낫지. 네. 지금 아까 우리 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수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교육이고 문화인데 그런 상황이 우리 김상열 교수가 임명돼서 거기에서 수석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하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핵은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래다 놓고 일하신다? 이거는 그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들 청와대가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조 차장.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까 2시쯤에 어떤 그 자료를 공개했는데 통진당의 내부 교육 자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좀 분석적으로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 배판 문건이 200쪽이 넘기 때문에 네. 제가 다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요약본만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에 해당하느냐? 네. 바로 이거는 북한의 그 노동당과
아주 똑같은 강령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사한지를 아. 아주 조목조목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문건은 실전운동론 문건이다. 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네. 2010년 초반에 작성이 됐는데 우선 민중항쟁을 결정적 시기한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쟁투쟁이 결합된 민중항쟁을 한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예, 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네.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양해야 된다. 네. 이런 실전운동론 오늘 배포한 자료 내용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 총서와 내용이 아주 똑같다. 아. 예, 이런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뭐 실전운동의 폭력 혁명 노선, 뭐 민족해방 무장 혁명적 폭력으로만 격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지금 바로 담겨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되는 게 이제 무쟁투쟁이라는 부분인데요. 무장투쟁, 네. 예, 무장투쟁이 바로 그 이석기 씨가 총책으로 네.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아로 네. 혁명 조직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방아쇠 얘기도 나오고 무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석기 씨의 일탈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 통진당 내부 전체가 바로 이런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그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목표로서 그 구성된 정당이다. 이런 점을 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사상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우리 사상의 혁명이론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딱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체사하고 뭐 이 토시도 거의 다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베낀 거고 네. 정식으로 얘기하면 사상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근데 아.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진당은 저게 정체불명의 무슨 괴문이다.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법적 대응 등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백님 지금 뭐 밖에서 보시면서 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는 거죠?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난다는 쪽도 있고 네. 또 이석기 의원의 그 결판이 대법원 새해로 넘어갈 것 같은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중 여론을 뭐 대부분 다 그 법대로 또 한 가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그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럼 뭘 부른다는 겁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그런 식의 그 지금 통진당의 모든 상황 이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도 만약에 해산이 네. 된다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은 먼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고 네.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먼저 당에서 제명을 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참으로 가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까 공개한 그 자료가 헌재에도 제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에서 지금 위헌 청구 심판 소송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을 네. 뒷받침하는 네. 예, 그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심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재판관이 9명 아닙니까? 뭐, 일가에서는 뭐, 보수 성향이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이고, 뭐, 진보가 2명이고,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보수 이념 성향에 따라서만 본다면, 뭐, 6명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흔히들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네. 이 정당 해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통진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이 네. 그리고 통진당이 지금까지 국민한테 보여줬던 모든 정치 행태가 네. 과연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진보냐에 떠나서 그런 네. 일반론으로 볼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그 통진당 강령이 어떤 민주적 기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그 정강정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통진당이 그 정강정책에 따라서 한 정치 행태 네. 이거를 보고 네. 대한민국의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로 얘기하는데 네. 이 언론에서 평가하는 데를 보면은 이 그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상당수의 헌재 재판관들이 네. 저는 법률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저같이 정치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우리 이화백님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아로 무슨 뭐 이석기 사건을 뭐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은 헌재의 기본 권능이 하나가 바로 정당 해산입니다. 네. 대법원 재판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왜 기다립니까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수백억이 국고와 통진당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왜 하루라도 늦추냐 지금. 네. 이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헌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이제 굳이 따진다면 진보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긴 되죠. 네. 이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어떤 분류는 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분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법 쪽에서 하는 분류가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하는 분류인데요. 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거는 바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됐다면 네. 보수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네. 진보라는 거는 국회 추천목 3명 가운데서도 네.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사람은 진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네. 임명된 케이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진보 인사가 아니냐 하는데 네. 이정미 재판관만 하더라도 그 인사청문회 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엄연히 분단돼 있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진보 판사라고 할 때는 흔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남녀 평등 문제, 네. 뭐 호주제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내놨을 때 진보 판사라고 하는 거지 네. 국가 안보나 이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주심의 역할과 헌재 소장의 역할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합니까? 네, 일단 그 헌재 소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네. 가장 보스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심이 네. 그 9명의 재판관들의 모든 어떤 평의를 종합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주심 재판관은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네. 이 재판관이나 판사는 모두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네. 이 주심 재판관의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지금 황교안 장관하고도 좀 서로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2005년에 대검찰청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가장 그 핫 이슈가 바로 강정구 교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6.25는 북침 전쟁이다. 네. 그리고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해서 국가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네. 당시 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 의견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서울지검 2차장 검사였던 황교안 검사와 함께 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헌재 소장인 박한철 소장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시 때부터 이렇게 켜켜이 왔던 그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는 수사와 판단이 네. 얼마나 그 참으로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서로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우리 김영광 실장은 지금 이 헌재 통진당 해산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헌재 그 통진당 해산 문제는 헌법 113조 그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라는 거 외에 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 헌법기관인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요. 저희가 뭐 너무 예단하는 것도 뭐 그 헌재에 대한 압박이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저희 우리 정영관 부장이나 저 같은 386 세대들한테는 뭐 이게 뭐 20대 30대들 이게 뭔 얘기냐고 그러고서 연구를 해도 모르잖아요. 저 이건 뭐 다 친구들과 후배들의 이야기니까요. 네. 80년대 중반, 85년, 86년 이 무렵에 서울대 캠퍼스 뭐 대학 캠퍼스에 이제 주사파들이 생겨났고요. 그때 대학생들이 밤에 단파 라디오를 끌어안고서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학생운동, 혁명운동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해서 주사파가 등장을 했고 네. 그게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우리 강철 소신의 김영환 씨와 또 다른 서울대 학생
두 명이 네. 서해안에서 북한에 보내준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체 사상의 네. 창시자인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분이 갔다 오고 나서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갔다 오니까 이건 뭐 주체 사상의 순회인 외수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평양에 갔더니 그 억압적인 그 북한의 분위기에 네. 회의를 느끼고 돌아왔는데 뭐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민노당 뭐 이런 계열의 정당들이 끝내 분열을 하고 했던 것들은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통진당인 것이죠. 네. 과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따르는 그 정치 노선을 따르는 정당 정체를 가진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에 수용할 있을 것이냐. 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질 텐데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고심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네. 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그 새정치연합의 그 대표 주자로 나온 그 문재인 의원하고 네. 또 우리 그 박지원 의원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의원은 네. 이석기 의원이 이 사법 처리돼 가지고 네.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분을 사면 복권시키는데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모든 상황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해산 반대한다고 그게 무엇을 노리는지는 뻔한 거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별로 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친노 쪽 표도 조금 얻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예, 그래도 몇 선씩 한 국회의원들은 좀 더 그 무게 있고 네. 아주 자중자애하는 그런 상황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 말씀하시니까 황교안 장관하고 문재인 의원하고의 관계도 아주 좀 묘하지 않습니까? 네. 그 2005년에 황교안 장관이 바로 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려다가 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네. 불구속 수사해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황교안 장관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황 장관은 사법시험 23회 중에서도 그 검찰 내부 평가, 네. 업무 평가에서 단 한 번도 1, 2, 3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장 승진 영순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검사장 승진 인사 때는 반드시 민정수석이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악연이라고 봐야겠네요.